이번 주 시사번역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역시나 사진 교수님께서는 사진을 고르기 위해서 혹시 거의 이날 몇 시간 했어요? 엄청 오래 했는데 거진 한 7시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혹시 영상을 다 보신 건 아니죠? 저거 골라내려고. 아, 그렇진 않고 저게 꽤 많이 돌았던. 아 많이 그래서 눈 감은 건 많이 돌았습니다. 네. 예, 눈 내가 봤을 때 교수님은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시는 그 중에서 하나 골라 잡는 거죠. 혹시 요새 AI한테 2월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못생긴 거 골라줘 하면 골라주나? 그 영상 이미지 검색은 가능하긴 해요. 진짜 그렇게 AI를 많이 이용하면. 골라줘요? 예. 대단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에 대한 공정한 이미지냐라고 하면은 안 그럴 수는 있어요. 계속 저러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아, 네, 예.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 사진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전 이게 내포하고 있는 게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장원 씨와 마주친 이 상태가 어떤 건지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래서 아예 텍스트를 안 가지고 이미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우리 봉우리의 능력 평가라고 할까? 왜? 네. 왜지? 이 이미지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시사적으로 얘기해 주는 못하겠어요. 아니,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아니 내가 저 장면에서 홍장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요 장면에 반드시 대사를 치라 이러는 건 아니고 예.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었길래 이제 저런 장면들이 만들어졌나 예. 이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한데. 아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홍장원 이제 국정원 차장은 나와서 윤석열이 싫어할 만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윤석열이 대단히 싫어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보통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면 미안해서라도 못 쳐다본단 말이에요. 근데 홍장원 차장은 쳐다보더라고. 계속. 아 그렇죠. 예. 계속 왜냐면 본인이 쳐다봐요. 당당하니까. 네, 왜냐하면 난 당당하거든. 있던 네.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은 그게 거슬리는 거야.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 앞에서 저런 눈을 질끔 갖는 표정이 나온 데에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만 홍장원 차장이 세 번째로 이제 증인신문 증인신문 하러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맥락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 여인영하고 이진우가 인사할 때는 네. 그렇게 윤석열의 표정이 밝아요.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쎄했어요. 물론 이미 기사를 보고 이진우 여인영이 진술을 바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지만 영상을 보니까 얘네들 말을 맞췄구나 싶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솔직히 여인영 이진우는 그렇게 제대로 인사도 안 했어요. 네. 거의 그냥 이렇게 까딱 눈 인사 수준. 근데 홍장원 차장은 확실히 블랙요원 출신이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깍듯하게 거의 절을 하더라고. 허리를 싹 숙여서. 근데 아시겠지만 윤석열은 안 돼봤습니다. 깍 보다가 네. 홍장원 차장이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돌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윤석열은 쟤는 나쁜 놈이야. 내 편 안 들어줘.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물론 그 느낌도 물론 있었는데 천하의 겁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겁을 먹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눈 마주치는 게 이제 무서운 거야. 왜냐면 쟤는 이제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똑바로 볼 용기가 없는 거지. 명백하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은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리 얘가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 똑바로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표정하고 인사하는 행위 여기에서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해자인데 되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얼굴색 안 변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망상과 자기 확신에 사는 사람인데 네. 일부러 이제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한다든가 친한 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되게 뭔가 이런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2차 가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에요. 여러분. 예. 이준석이 어떠냐 그러면 토론 프로그램 전여욱 씨가 예전에 한번 물론 저 전여욱 씨 전혀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살벌하게 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녀석 봐라 이러고 약간 좀 이렇게 전라도 말입니다만 방구고 있었는데 벼르고 있었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데. 뭔가 이게 말이 찰지지 않습니까? 너 내가 좀 방구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찰지긴 한데 굳이 그거를 써야 되면 벼르다라는 말 위에 뉘앙스가 뭐가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벼르다. 벼르다가 이게 나를 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별이다. 별이다. 별개다.
두 개는 별개다. 별개의 말이다. 벼르다는 뭡니까 그러면? 예? 벼르다는 뭐예요? 벼르다는 마음 먹고 네. 기다리고 있는 거. 뭔가 복수를 해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방구다가 정확하게 그 뜻이거든요. 그럼 벼르다 써도 되네. 지금 전라도말 아니라는 전라도 분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안이 전라도에서 3대를 살았어요. 어디 뭐 거란 말 아니냐는 말이 그래, 나오고 거란 있습니다. 말이다. 어쨌든 다 전라도 말 아니라는데? 이 양반들아 그럼 내가 이 말을 어디서 듣나? 거란 말이래잖아요. 이게 이제 방언이라기보다는 네. 은어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도 쓰고 삼촌도 쓰고 할머니도 쓰는 말인데. 지역성보단 계층성이 작동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너무 웃긴다. 거란 사투리가 제일 웃기네 그래도. 예. 계속하세요. 근데 전용 씨 야, 그래서 그런 말이 이미 샤워인데 무슨 사투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게 말은 사라졌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고비 사막 서쪽이래. 저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예, 그쪽에- 네이티브들 예, 살아는 계시죠. 예, 말은 죽었지만. 자, 어쨌든 전용 씨. 전용욱 씨가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벼르고 있었대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준석을 만날 일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 저 끝에서 막 뛰어오더니 우와 전용욱 의원님 너무 보고 싶어서 친한 그래. 척을 완전 오버액션 진짜 심하게 하더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전용욱이 그랬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새끼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라는 거야. 네. 그때부터 사람이 참 비열하고 네. 오히려 더 되게 뭐랄까 되게 뻔뻔하구나. 그래서 얘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물론 제 생각엔 전용욱 씨도 정치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전용이래서. 예. 전용욱이 보기에도 얘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뻔뻔했다는 그럼 또 말이 되지. 거잖아요. 예. 전용욱도 어지간한 뻔뻔하면 아예 감흥도 없는 사람일 텐데 전용욱이 보기에도 야 얘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인터뷰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준석은 자기가 밟은 사람을 만나면 혹은 일방적으로 공격한 사람을 만나면 더 오버액션하는 스타일. 근데 일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있어. 이렇게 막 윤석열처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나랑 막 싸우고 나를 막 욕해놓고 뭐 갑자기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뻔뻔한 사람이 있다. 예. 마치 그 진심인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이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입이에요. 예. 예. 두 번째 타입은 캥기는 게 있어서 눈을 못 맞추거나 인사를 안 하거나 피하거나 이제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인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눈을 맞추는 사람은 훨씬 당당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속으로도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 잘랐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자기란 임명한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대통령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예의를 표하는 거야. 그건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그런데 윤석열은 그러니까 원래 어쩔 수 없이 악수하고 인사를 해야 했던 이재명이나 조국한테는 그 특유의 눈썹 올라가는 그렇지. 그때는 아직도 이 표정이 나오잖아요. 현직 대통령이야. 예. 근데 지금은 뭐 악수를 하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지. 네. 사실은 조국 대표하고도 얼마나 악수하기 싫고 눈 피하고 싶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는 거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표정이 그 눈치켜 뜨는 표정. 얼굴 상하가 네. 자유주행하는 그 표정이잖아요. 그거죠. 이제 도리도리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눈으로 빛을 쏴서 고정시킨 거지. 눈으로 비쳐. 그러니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아, 거야. VR 쓴 것처럼. 일종의 앵커링을 한 거지, 앵커. 아, 야, 멋지네. 아니 그러면 최소한 굉장히 담이 작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담이 작으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킨답시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근데 벌이죠. 담이 작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 담이 작은 걸 망상으로 메꾸니까. 망상. 너무 망상이 커졌구나. 네. 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나는 난 이 변명도 되게 담이 작다라고 느끼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냐. 실질적으로 니네 피해 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좀 넘어가자. 이거잖아. 뭐 명목상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좀 비긴 걸로 합시다. 네. 이거 아니야. 비긴 걸로 합시다. 내가 이겼어도 아니야. 그 도박 몫으로 카이지 보면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런단 말이야.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막 이런단 말이야. 딱 그거잖아. 근데 정말 당당하고 담이 큰 놈이면 아예 이랬을 걸. 내가 계엄 실패한 건 아쉽게 됐다 진짜. 내가 다 밝힐 수 있었는데 부하들이 멍청해서 내가 계엄은 실패한 건 정말 아쉽다. 근데 뭐 부하 애들은 죄가 없고 내가 다 지시한 거다라고 말했겠죠. 담이 큰 놈이었다면. 예, 그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 맞아. 약간 그런 낌새가 있긴 했어요. 법적, 뭐 정치적 책임은 다 내가 지겠다. 네. 개구라 씨.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거야. 그리고 변론기일 초반에도 계엄 실패했다고 지적하니까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국회 폐합처리 이렇게 알리고 성공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오다가 계엄을 자기가 성공했다며. 근데 그저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그럼 뭐가 성공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전혀 없어요. 가든님께서 2만 원.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방송인 줄 알고. 이 방송은 안 읽지. 죄송합니다. 너무 저렴하게 느껴진다. 아니 갑자기 와 원래 딴 데 가서 이래요? 네? 네. 왜냐면 대한뉴스에서 가든님이 왜 있냐? 정작 본인이 당사자가 읽지 말라고. 헷갈렸다. 다른 방송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와 되게 저렴하다. 나는 후원한 사람이 내 후원 왜 읽냐고 하는 거 처음 봐요. 저는 담이 큰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읽어드려요. 다른 방송에서는. 너무 웃긴다. 이게 자본주의 상체야. 몸은 해시TV에 있는데. 나 머리는 대한뉴스에 있네. 큰일 났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웃긴다. 그러면은 아까 그 윤석열의 저 표정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잠이 와서 눈을 감은 표정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눈을 감은 표정이잖아요. 안 보거나 안 들리거나 뭐 이런 거 쪽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 해석은 마음을 다지는 거죠. 애를 쓰는 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자꾸 무너져 내릴 거예요. 홍장원 차장이나 이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너무 오늘 곽종근 사령관도 보니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때마다 무너져 내릴 거야. 어떡하지? 막 뜨끔뜨끔 할 거란 말이야. 눈을 감고 감다운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거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변호사들은 자기 안 도와주고 뻘소리나 하면서 오히려 나 괴롭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표정이구나. 진짜. 그래 저렇게 인사하는데. 저기 홍장원 차장이 2번이나 저렇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안 받아주더라고. 못 봤을 리가 없죠. 네. 들어와서 인사하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보고 돌린 겁니다. 보고. 뭐 저런 거 비슷한 장면 있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 치를 때 노제 때 이명박 보고 이제 인사한 장면. 이명박의 그 어설픈 표정 있잖아. 이런 표정. 아직도 기억나. 웃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웃는다고. 속마음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의 속마음은 이 새끼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거든. 그거 감추려다 너무 오버액션 해버린 거지. 정작 문재인 당시 이제 정작 당시 문재인 씨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혼자 웃고 있어요. 저기 보면 지금. 옆에 심지어 부인도 안 웃고 있죠. 엄청나게 당황한 거예요. 생각하니까 저 장면 보니까 세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명박과 윤석열의 어떤 이 위기나 자기 잘못에 대응하는 심리 상태가 비슷한가 보다. 공통 쪽에 가장 가깝고요. 굳이 말하면 좀 더 사악한 쪽이고 이명박은 윤석열은 좀 더 망상적인 쪽이고. 하긴 이명박 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웃어버렸으니까 저 상황에서 웃어버려. 윤석열은 지금 웃지는 못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짜치네요. 진짜 어쩌다 저런 악당이라고 불러주기도 아까운 저런 소인배가 그래. 우리 다 죽이려고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김용현이 나왔을 때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눈을 안 감았어 사실.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거나 이렇게 찡긋이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왔거든요. 되게 집중해서 듣더라고. 이러고 말아. 막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용현한테 막 얼마나 건방집니까? 세상 그렇게 건방.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홍장원 차장하고 본인 변호사하고 신문이 오갈 때 저런 표정이어서 거의 내내 저런 표정이에요. 눈 감고. 그런데 끝나고 이제 본인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본인 얘기를 할 때는 보셨겠지만은 헌법재판 막 보면서 막 책상 툭툭 쳐가면서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고 지금 홍장원 차장 내가 계엄 얘기한 게 아닌데 간첩 잡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엄청 또 당당해졌더라고. 끌어올렸으니까. 눈 감고 끌어올렸어. 이게 서로 이제 만나면서 대응하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냥 변호사가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만 보면서. 그 내가 센 척하는 거죠. 여자친구한테 뭐 잘못했을 때 항상 하소연을 망고 보고 한단 말이야. 망고한테 얘기할 땐 겁나 당당해. 망고야, 아빠 진짜 억울하겠다. 그치? 막 이러면서. 하지만 여자친구 보고 말 못하거든. 그런 거야. 그때 망고 표정이 어때요? 이 새끼는 왜 이러나? 먹고 살기 힘드네. 콕 물어버릴까 뭐 이런
이런 표정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 많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제3자한테 얘기할 땐 다시 세져요. 예. 그렇죠. 그게 헌법재판관이어도 어쨌든 네. 홍장원만 아니면 되는 거구나. 홍장원은 아닌 거죠. 홍장원만 아니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엄청난 착각인 게 예.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관인데 저는 그래서 홍장원 차장하고 신문을 할 때 변호인들의 태도나 윤석열의 눈 감고 있는 자세나 이런 것보다도 다 끝나고 헌법재판관한테 막 얘기할 때 더 황당하더라고. 왜 저러지? 예. 저러다가 아니 헌법재판관도 사람인데 화날 거 아니에요. 화나지.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예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장면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한 이유가 개소리라고 생각해서인 면도 있지만 네. 우리 또 이봉활동가가 또 많이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네. 이걸 전달해 줄 필요는 없는 텍스트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전달을 한 것 중에 설득력이 있거나 사실에 근거한 거면 보여드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그런 네. 얘기만 나왔죠. 그리고 그 얘기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얘기를 반박하려면 그 얘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럼 아예 그냥 얘기를 없애고 맞아요. 반박당한 것만 반박당한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사실에 가깝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만 추리자. 네. 네,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면서 뭔가 확인이 됐거나 또는 반박을 당했나요? 홍장원 차장 쪽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이 증언한 거는 사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홍장원 차장은 뭐 전화 받은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뭐 10시 53분 대통령 전화, 11시 6분 연희령한테 전화, 연희령한테 무슨 내용을 들었고 듣다가 미친놈 같아서 적다 말았고 그래서 그게 체포 명단이고 뭐 1차, 2차로 나눠서 체포한다고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방첩사 안에도 똑같은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예. 이거 홍장원 차장 그저께 신문 보신 분은 알겠지만 홍장원 차장 그 얘기도 해요. 이거 방첩사 안에서도 나왔다던데요? 하니까 윤석열 쪽 변호사들이 물론 답을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그 증언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근데 홍장원 차장보다는 윤석열 쪽에서 많이 흔들렸죠. 네. 네, 윤석열 쪽에서 홍장원 차장을 흔들려고 가져왔던 그 무기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공격거리들이 사실 홍장원 차장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장 그 극단적인 예가 홍장원 차장이 대북 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음모론인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재밌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홍장원 차장한테 신문을 당해버려요. 네. 윤석열 측 변호사가 거꾸로 당해요. 그게 네. 어떤 거냐면 메모의 홍장원 차장이 썼다는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당신이 휘갈겨 쓰는 바람에 그것도 중간까지밖에 안 써서 당신의 보좌관한테 그거를 주면서 다시 정리해서 쓰라고 했다는데 보좌관이 그런 메모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던데 이렇게 진술했는데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표정이 아주 당당해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참고로 내 보좌관은 한 명이 아니다. 3명이다. 그 3명이 다 그렇게 진술했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측 변호사가 그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것들 진짜.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답변을 못하지. 못하지 맞지. 못하지. 홍장원 차장이 네. 왜 답변 못합니까? 나머지 2명 있지 않습니까? 3명 중 1명은 최소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제가 증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 같지도 않은 걸 가져왔다가 예. 그런 식으로 엎어진 거죠. 그리고 뭐 그 전날 뭐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 술 먹었느냐, 뭐 통화했느냐, 술 먹었느냐 뭐 이런 별거 다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홍장원 차장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만요. 예, 예. 그것도 민주당 사람들하고 연락했죠. 계엄선포 직후에라고 물어봤다가 된통당했죠. 여기 형사재판 아니고 네. 내 피고인도 아닌데 네. 나는 심지어 저 사람들 때문에 잘려서 무직인데 네. 일반 시민을 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불러놓고 나의 통화 기록을 까는 게 말이 되느냐?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변호인이 죄송합니다. 아 맞아 죄송하다 그랬어 맞아. 죄송하다 그랬어.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고개 숙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 예. 진짜 지금- 바보들인가? 네. 짱가님이 예. 생일 축하를 받고 싶다고. 오늘 아. 생일이신가 봐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인데 돈을 내? 뭔가 좀 이상하지 이 동네는. 대신 축하를 받았잖아. 이제 좀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또 적응이 안 돼. 축하를 받았잖아.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참고로 그
달력 현율님이 이제 그 포맷을 기본적으로 만드시고 촬영도 한 이거를 결국에는 이제 원래 소규모 증정품으로 이제 만드신 건데 네. 함께 좀 구매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공동 구매 창구를 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미지 이제 다시 마련해가지고 그래서 공동 구매 물량만큼만 이제 제작 주문을 할 생각이어서 네. 시칼리 이제 그걸 열었는데 그 사진도 좀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템플릿 따라 좀 다르니까 거기다가 2월 6일이신가요? 2월 6일 날 짱가님 생일 진짜? 떠덮게. 오. 이거는 좀 가치가 있다. 야 그럼 한 10만 원 더 내셔야 되겠다. 야 액수를 얘기해 버린다고?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걸. 부담스러우실 걸. 야 요거는 의미가 크네요. 네. 이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 출연진 그 생일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극구 저항했거든요. 네, 안 됩니다. 예, 이미 알려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새로이 알려지면 안 된다. 네. 네. 짱가님 생일 박제는 의미가 큰데 근데. 네. 다들 돈 내면 생일 써주나요라고 하셨는데 고양이 날다님께서 한 20만 원 내시면 저희. 아 그럼 이러면 되겠다. 우리 왜 지하철역 파는 거 있잖아. 역 이름 파는 거? 그렇지. 근데 영구 결변. 영구 이 결변. 생일은 좋은데? 생일 겹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좀 재밌다. 많이 내시면 추석에 내 이름 쓰고 싶다. 그래 써드립니다. 추석 30만 원, 네. 설날 50만 원. 아 좋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짱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짱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또 계셨는데 아마 그분은 아니시겠죠? 일단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겠네. 네. 짱가 야님 아니야? 예? 짱가 야님. 아니 그냥 짱가님. 심리학자 분이세요. 장근석 박사님. 네. 네. 장근석 박사님 맞나? 그 거엄님이 참고로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정말 몇 명 안 되죠. 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몇 명 안 됩니다. 예. 우리 PD님 기억해요? 오늘 오신 PD님? PD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자마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 진짜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디서 보기는 분명히 봤거든. 분명히 봤어. 그리고 우리 일을 도와줬던 것도 기억해.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도와줬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우리 일을 같이 만든 거. 같이 만들었다고. 보통 그러면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반가워요. 너무 웃기다. 네, 뭐 나한테 기억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 거엄님은 어떤 타입인가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 윤석열 타입인가요? 아니면 이명박 나는 타입? 똑바로 쳐다보잖아. 굳이 말하면은 이제 후자 타입이긴 한데 약간 뭉개는 타입이죠. 당당하지 않게 뭉개는. 별일 아니잖아. 그거 좀 미안하게 됐어. 많이 미안하게 됐네 내가. 윤석열 과라는 얘긴데 어쨌든 간에. 난 윤석열만큼 크게 잘못 안 해.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뭐 잠깐만요. 이재훈 교수님. 너무 네. 쌩깐 실린 지금. 네. 아니 무슨 교수님이 쌩깐다 이런 표현 쓰시면 어떡합니까? 쌩깐으로 큰 네. 소리 치는 타입이래. 그래도 저기 양심이 있었는지 쌩이라고는 안 쓰고 생이라고 써. 그러니까 그거 욕 같잖아요. 쌩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인가요? 네. 네. 그다음 그림을 넘기려면 넘기는 게 필요한데 넘기는 게 없네요.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있나요? 뒤쪽에. 여기군요. 네. 자, 그다음 그림. 이 누구야? 최성모이구나. 네. 나 진짜 씨. 너무 짜증나. 얼굴 보자마자 욕부터 나오네. 최상목 대행은 오늘도 지금 국회 나와가지고 네. 깝깝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죠. 네. 네. 아니 나는 그 문건 받은 걸로 진짜 거짓말 요리조리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봉우리한테 듣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대통령률이라고 해놨어요. 네. 되게 신난 것 같아. 완전 신났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부권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참 이 짧은 기간에 거부권을 최대로 많이 쓴 사람이 네.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네. 됩니까 진짜? 한덕수의 기록 깼죠. 네. 그리고 그 헌재 재판관 임명에 관련된 네. 이런 그 회피 전략 네.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지난번에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내란 사건에 관련해서 수사에서 네.
여기저기 얘기한 게 다 달라. 음. 핵심은 물론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 시종일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맞아요. 주로 해요. 네. 그 크게 두 가지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7번 쓴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거기 내란 특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참 거기에 더 하나가 있는 게 자기가 무슨 뭐 R&D였나? 뭐 무슨 특정 분야의 AI였나? 네. 근데 그 특정 분야에 뭔가를 부응하겠다고 맞습니다. 몇십조를 쏟아붓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다니고 또 있어요. 그거를 지가 뭐라고 좀 있으면 날아갈지도 모르는 양반이 뭘 당신은 그 자리에 얼마나 앉아있을지 몰라. 대통령 논의가 확실해졌어요. 그냥 기재부 장관으로서 하는 얘기하고 또 다른 거거든. 이거는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은 자기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허락을 얻거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행인데 대행은 그런 정책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소극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죄다 적극적이야. 그리고서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만 소극적이야. 그렇죠. 사실 알고 보니 적극적인 저항이지. 그렇죠. 소극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란 정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부권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처럼 그 AI 산업에 몇십조를 뭐 붓겠다 이런 약속을 자기 대통령처럼 하는 부분 이런 거는 되게 적극적이고 사실 인사권도 엄청 적극적이고 그렇죠. 경찰 고위직 인사부터 그 사람도 내란 관련된 사람이.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러니까 이게 수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또 참고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했던 PD 수첩 꽤 괜찮거든요. 네. 뭐 마약 사건 연관된 백희룡 꼭 경장 보세요, 여러분. 약간 용두사미적인 측면은 있긴 더 팠어야 되긴 하는데 그 마약 사건이 지금 내란 국면하고 어떻게 연계되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란의 직접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쌓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그때 그거 덮었던 사람들이 아마 덮은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다 영전했잖아요. 맞아요. 다 그 경찰들이야. 이번에 영전한. 맞아요. 그러니까 숨길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윤석열이 지금. 그 사건에 또 영웅하면 또 우리 백혜룡 경감. 그러니까 백씨 아니겠습니까? 골격을 딱 거란 민족주의 씨. 근데 기분 나쁘게 경치가 또 비슷해. 골격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근데 강골이더라고. 무골이더라고 딱 스타일이. 아니 사람 몸통이 이만하잖아 두께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 이런 백혜룡 경정하고 그다음에 홍장원 씨하고 또 우리 최혜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하고 보면 비슷한 이제 무골이 스타일. 맞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 태도에 대해 기대할 만한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상해, 맞아. 아니 골격도 정도로.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해. 그 놀라울 정도로 한동훈은 약간 최상목하고 비슷해. 와 이거 생각 못했다. 그리고 이상민은 이진숙하고 닮았어. 닮았어는 뭐야? 닮았잖아. 약간 그 얼굴 골격이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잠깐만 스톱. 행복한 고구마님 죄송합니다만 거엄님과 좀 닮은 듯이라고 하셨는데 나하고 최상목하고 닮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백혜룡 경장 얘기하는 거겠지. 아니 아까 지나갔어. 그거를 왜 또 민감하게 반응해? 두고 보자 나 복수한다. 행복한 고구마 오늘까지만 행복할 줄 알아. 내가 캡처도 떠냈는데 안 잊어버리려고. 근데 이런 거는 잘 봐. 다른 거 못 보면서. 캡처 떴어. 지금 또 쫙 모아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거 뭐야? 네. 근데 왼쪽에 세 명은 진짜 인상이 좀 비슷하긴 하다. 네. 닮았다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것의 기준을 뭐로 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나빠. 다 나빠. 아무튼 이게 확실히 그쪽 까라들이 좀 있어요. 뭐 까라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인사권도 남용한다는 거죠. 그 어제 치안 정감이죠. 2인자니까 치안 정감 박현수라는 사람을 치안 정감으로 올렸고 아마 청장 될 것 같다는데 서울청장.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란 당일에 막 조지호하고 통화하고 이상민하고 통화하고 국회 봉쇄 지시한 사람한테 통화하고 체포조 지원한 사람 영등포 서장한테 전화하고 적극 협조. 백방으로 전화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했냐니까 아직도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최상목이 지금 서울경찰청장으로 거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사권은 또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란 때 도대체 뭐 했느냐는 거거든요. 가장 의문인 그 지시문건 대통령한테 받았다며. 근데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되게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그냥 받았다.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도 처음에는 되게 경황 없는 와중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준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상목하고 이상민 이런 애들만 미리 모였다며. 그렇죠. 따로 모였다며. 네. 거기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줬대. 그러니까 이미 네. 받는 순간 이상민이 받은 거야?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술이 바뀌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게 결정적으로 이런 진술이 바뀌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건 안 봤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안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던 게 문건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쪽지라고 얘기했고 이거 네. 접어서 줬다는 왠지 거예요. 우리가 쪽지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 번 접어놓은 종이가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접어놓고 안 봤다라는 거거든. 네. 그리고 나서 종이의 느낌을 느꼈나 봐. 느낌상 계엄과 관련된 물건일 것 같아서 안 봤다는 거야. 뭐야? 이 양반이야말로 정말 능력자 아니야? 종이를 만져보면 내용이 느낌이 와? 아 그러네. 변태야 뭐야? 요거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느낌이 왔구나. 그 미디어 정거장에서 했던 내용하고 연관시키면 예. 능력자.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되게 지저분한 능력이네. 능력도. 그래서 안 폈다는 거야 이거를.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단위마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자기가 되는 거야. 받은 건 문건이에요. 쪽지가 아니에요. 접어져 있지 않았다고. 나중에 그 제출했다 그랬잖아요. 제출한 종이를 봐도 접은 흔적이 없대요. 그러면 접지도 않은 거 어느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야? 주머니를 뭐 대문짝만한 거 달고 다니나? 아 진짜 웃긴다. A4지만한 거를 막 주머니를 달고 다녀?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문건인 줄 알았으면 더 읽어봐야지. 계엄 문건일 것 같은 느낌은 있었으면서 안 읽어봤고, 그거 나중에 F4 회의까지 다 끝난 다음에야 뭐 그렇지. 얘기를 해. 차관한테 줬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 차관부한테 하잖아요. 줬다 그랬나? 막 줄 때도 막 이러고 주나?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요 귀퉁이만 잡아가지고 귀퉁이만 잡아서 이렇게 줬냐? 아니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줬다며 몇 사람을 거쳤건 안 거쳤건 대통령이 준 거를 일단 접었는지 안 접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접었나?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자기 차관부한테 줬다? 하나도 안 맞죠 사실. 네. 아까 저기 형상기억 종이라고. 야 이것도 부정선거까지 갑니까? 형상기억 종지. 아 윤석열이 그래서 형상기억 투표지가 있다고 믿나 보다. 자기가 그 종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 형상기억은 펴진 상태를 기억할까? 접힌 상태를 기억.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루 동안 접히나? 그럼 접었다가 펴면 흔적이 다 사라져? 야, 이 정도 기술이면은 전 세계 나노 기술은 대한민국이 다 쓰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수님께서 저 사람이 한쪽에서는 신나서 대통령 놀이 그렇죠. 하면서 네. 사실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오늘 국회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비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찌질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난 이렇게 찌질한 거짓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제가 접어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느낌은 왔습니다. 이게 오늘도 뭐야? 국회에서 그거 국회의원들이 꼬치꼬치 계속 물어보니까 가로로 3번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들어올수록 말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 같아. 그때 만들어내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이. 가로로 3번은 어떻게 접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접었나 봐. 이렇게 접혀 있었대요, 그렇게. 아 편지 봉투에 넣을 때처럼 이렇게 그렇죠, 접었다는 그렇죠. 얘기구나.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최상목은. 아니, 네. 최상목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들리는 말에 따르면 네. 제가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건너 들은 얘기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살짝 갈리고 있대요. 네. 당장 탄핵해야 된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탄핵하지 않는 건 오히려 우리가 직무유기다라는 쪽이 있고 네. 최상목 이제 와서 탄핵하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또 줄탄핵 소리 듣는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약간 민주당 쪽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대요. 네. 갈렸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뉘고 있어요. 교수님 생각하기엔 최상목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지금 당장 탄핵하건 또는 안 하건은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요. 네. 대신 탄핵을 당할 시한 안에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게 이제 물론 약간 연장이 돼버렸는데 네. 지연이 돼버렸죠. 얘가 지연수를 써가지고 지금 예.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법제처장 따위 데려다 앉혀놓고 예.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럼 바로 탄핵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가처분 인용 뭐 또 하고 뭐 해서 뭐 기다리고 이럴 필요 없이 네. 이 부분은 헌법재판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도 또 뭐 딴 사람한테 미운다? 그럼 그때는 그냥 봐주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이거는 응징이 들어가야 돼. 응징한다고 해서 원하는 장면들이 연출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법 질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들은 당연히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얘가 뭐 특검을 받아들일까 안 할까, 위협하면 받아들일까, 이런 정치적 고려는 필요 없고 맞아요. 확실한 헌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좀 주저없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최상목을 탄핵 안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탄핵 얘기를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거라 봅니다. 네. 네. 아니 지금 탄핵 심판 변론에서도 윤석열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그쪽. 네. 예.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걸 물어봤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헌재에서 결정 내릴 텐데 위헌이라고 하면 바로 임명할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오늘도 최상목이 딴소리했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네. 아직 결정이 안 나온 거라 내가 뭐라 말할 수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단할 수가 이랬거든요. 네. 그냥 임명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위헌 결정이 나온다는 전제로 물어봤는데. 그래서 네. 민주당이 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 안 했다고요. 갑자기 한동훈 비기가 됐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자, 앉아 계시더라고. 네. 너무 나쁜 사람이야. 진짜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네. 네, 그냥 관료라고 하는 그 고위직 관료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 많이 뭐 겉으로 드러내고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우리 초기에도 보면 쫄았던 표정이 되게 나오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쫄아서 했던 결정도 일부가 있고. 근데 이게 좀 며칠 지나니까 확실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네. 이 뭔가 반지를 끼면 이렇게 웅 하고 다른 걸 보이듯이 절대 반지. 그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빨리 반지 빼게 해드려야지 뭐 방법이 더 있나? 아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면. 네. 아 진짜 저 사람도 진짜 아니 저 짓을 2번을 하대? 2번이나 저럴 거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게 곽종근. 예. 곽종근하고 이창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표정들이 참 저는 그냥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는 순간 열받는 얼굴이거든요. 네. 이유 없이 열받는 얼굴이야 그냥. 근데 저러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아니 근데 또 검찰 조사 가서는 또 얘기 다 줄줄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경찰 조사는 검찰 조사에서는 얘기는 했다고 그러고 그 소리가 이제 일부 이제 흘러나와서 지난번에 한번 또 다루기도 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증거 선서를 안 한 거죠? 자기 형사 재판에서 여기서 말한 게 불리하게 작동될까봐. 위증을 피하려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랑 여기 나와서 얘기한 게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명분과 내심을 이제 구분해서 명분이 뭐였다는 거지.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이게 명분이야? 명분은 그거보단 좋아야지. 구실. 변명. 아 이상민이 여기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얘기한 자기 변명.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이런 증인들이 다 제한적인 자기만의 경험이 있는데 그 주관적인 경험만으로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특조위나 아니면 헌재를 너무 우습게 보는 발언이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조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끼워 맞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안 그래도 힘들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또 얘기해가지고 내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헷갈리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단 1차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명분을 댔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내가 사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선서하고 증언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더니 안규백 위원장이 아니 수사기관에서는 다 말한다면서 왜 국회에 대해서는 증인 선서 거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한 게 이제 방금 나온 그거란 말이야.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 주장만 하면 국민들은 더 혼란만 겪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거든요. 이게 앞에 게 나름대로 본심에 가까운 거고 근데 본심을 좀 숨기고 한 얘기고 두 번째는 그냥 개소리 한 거예요. 앞에 게 공격받으니까. 안규백 위원장이 곧바로 반박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준비 안 된 발언이야. 앞에 게 준비된 발언.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버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첫 번째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내가 불리한 일들을 당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증언을 줄이겠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묵비권 권리가 있고 문제 그런 거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얘기하다가 꼬인 거거든.
수사기관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진실이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장이 잡아가지고 아니 수사기관에서는 말하면서 왜 여기서는 얘기 안 하냐고. 아,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네. 네. 수사기관에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마.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뭐가 되냐면 아니 수사기관이 갑이고 국회는 을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꼬인 거예요 스텝이. 예, 그러니까 막 각자의 한정된 기억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다. 이 얘기거든. 네. 아니 뭐 수사기관 가가지고는 각자 한정된 기억으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애초에 증언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렇죠. 예. 증인의 기억이라는 게 뭐 문서 보고 해? 네. 잠깐만요. 뭐. 자기 기억에 첫 의존하죠. 보고 막 하나? 기억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증거물일 뿐이지. 증언이라는 건 자기 기억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수사기관도 혼란스러워야지. 생각할수록 진짜 웃긴 말인 게 그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 증언과 다 맞춰보고 했나? 어차피 지 얘기만 했을 거 아니야. 똑같거든.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한 얘기도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지 모든 증언. 너무나 당연하게 증언이라는 게 목격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증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얘기하는 게 무슨 목격이고 증언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뻔뻔한 거짓말인 게요. 본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 같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다뤘지만 네. 국회에서는 국무회의 때 개헌 반대한 사람 2명밖에 안 된다며. 근데 수사기관 가서는 왜 다 반대했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 수사기관 가서 거짓말한 것 같고. 거기서도 네. 의증했고요. 응. 네.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많은 의증을 하고 있으니까 더 죄를 쌓기가 싫은 게 본심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더 구실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는 거부해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세게 처벌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불출석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럼 굳이 2번 다 나와요 청문회를? 우리 난 그 열받게 심리가 우리 열받게 나 하려고. 열받게 하려고. 우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 막 겁 열받게 해야지. 그러면서 나가. 아니 이해가 너무 안 가. 과대망상 아니야? 저 같은 사람들. 저를 콕 집어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열받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이상해. 예. 그리고 마치 이것도 보면은 멍청한 윤석열이가 지편 들어주는 줄 알겠지?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아, 뭐 이걸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본 태도는 우리를 열받게 한다라고 하는 건 뭐 결과에 더 가깝고 네.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국회 약간 무서워했거든. 원래 그 탄핵 그 심판 막 일어나고 처음에 계엄하고 나서 계엄 해제 이후에 있었던 때는 꽤 국회가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때 이제 밀렸었잖아. 그리고 그때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네. 위축돼 있어요. 위축.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을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위축돼 있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짓이 뻔하잖아 지금. 이 상태가 이미 펼쳐져 있으니 국회에서 그냥 민주당 말하는 것만 대충 피해가면 돼. 이 상태가 된 거야. 아휴. 이게 한때 국무위원을 제일 오랜 기간 했다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국민의힘은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일이 정당해서 해야 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 일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 아니 최근에 제가 일부러 이런다고 느낀 게 말씀하셨다시피 12월 그리고 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개판은 아니었거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나 이런 거 하면 국조특위 하면. 근데 최근에 지금 청문회 오늘로서 3번째잖아요. 청문회 한 2차 청문회 그러니까 1, 2차 청문회 그러니까 딱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약간 얘네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게 질의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그냥 방해해도 해도 문제잖아요. 근데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질의가 나오면 뭐 방해하는 것까지는 그러려 하겠어요. 근데 욕을 하더라고. 네. 이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제 깽판 치는 거예요. 막 야, 너 정신 나갔어? 막 이런 식의 말을 막 하더라고. 용해인 의원한테. 네, 오늘도 그랬고요. 지난번에는 임종득 의원이 뭐라 그랬지? 네. 진짜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방해 목적을 넘어서 가지고 네. 이제는 야당에 대한 공격 그리고 또 극우 정강은 이런 애들이 자기네 뒷배라고 생각하니까 네. 무시 우리의 기세 우리가 이겨 막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나는 이게 국힘 출신 의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전술인 것 같은데요. 네. 얘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라고 싶은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럼 약간 그 말 뒤에 약간 충격이나 이런 게 찾아오잖아. 그럼 사람이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잠깐 멍해진다고 약간 이런 상태를 진공 상태를 만들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토론할 때 이준석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패드립 같은 걸 막 던져요. 안철수 의원 그때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 돌아가셨을 때 네. 우와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은 막 악의적인 패드립을 막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의를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효과를 노렸단 말이지. 네. 비슷한 작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임종득 의원의 그 발언은 또 특히 더 문제해야 되는 게 애초에 뭐 용해인 의원이 아니어도 그랬겠지만 용해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 일부러 그랬고. 제가 볼 때 아주 확실합니다. 고약한 거죠. 네. 아 젊은 여성의 젊은 여성 소수당. 아 진짜 나쁜. 네.
이거를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야당이 연합해서 물론 지금 이제 그 윤리제소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당이냐 아니냐 꽤 큰 차이거든요. 예. 그 요것만 딱 도려내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한 거라고. 예. 그리고 대단히 반여성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진짜 나쁜 네. 놈이야. 아.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태도 중에 하나인데 저는 네. 그나마라도 이제 같은 의원급이니까 이제 카메라 보는 데서는 잘 안 했거든. 네. 예. 근데 뻔뻔하게 한 거 아니야. 이게 청문회 들어와서 카메라가 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오히려 반대가 된 거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야. 이게 약간 무슨 짓이지? 극우적인 속성을 보여줌으로써 네. 그 링박기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밖에 있는 극우들과 어떤 일체감을 주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상호 역량이 좀 가지. 되게 수준 낮아. 아까 보면 양아치들 싸우는 방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같은 편이 잘한다 하는 거야. 네. 겉보기에는 그랬지만 뒤로 가서는 칭찬 받는 거지. 속 시원했다. 나 이면 패드립 덕분에 날렸어요. 나 잘했죠? 네. 예, 평상시에 용 그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유 잘했다고 시원하다고. 당분간 잠깐만 고생하시라고.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힘이 지금 집단적으로 큰 착각에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네. 얘네들은 그동안 그냥 뭐 좀 착각하고 있나 보다 이 수준을 넘어서 진짜 자기네들이 뭔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구나. 네. 그러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오늘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2% 넘었다. 막 그런 거 나오고 하니까 진짜 착각에 빠진 것 같아. 52%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집권 중에도 4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양반이. 초반에도. 집권 초반에도. 예. 근데 갑자기 50%를 넘었다고?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이 질문지 여러분 못 보셨죠? 질문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네. 질문지가 이상하죠, 맞아요. 질문지를 우리 같은 상식인들은 두 번째 문항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앞에 쭉 깔아놓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 뭐 SNS 뭐 마파를 하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 누가 끝까지 듣고 있어 이걸? 저는 오늘 질문들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좀 남아가지고 제가 더 제대로 얘기할까 그러다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얘기하고 말았는데 네.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거를 네.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되게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어허? 왜요? 네. 왜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그게 이제 언론들의 태도이기도 해. 네. 그러면 너희는 뭐 여론조사 이렇게 부정하는 건 부정선거도 주장하는 거고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 댓글에도 한번 달린 적도 있었고. 진짜? 네. 아니 여론조사하고 선거하고 어떻게 똑같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다르지만 너무 이상하다. 네, 당연하죠. 선거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명백한 전수조사에 의한 엄청 의견 표시, 철저한 제도가 직접적 의견 표시고 네. 여론조사라는 기껏해야 1000명 가지고 샘플 돌려가지고 그렇죠. 전체 집단을 유추하는 것에 불과한 기법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아주 거대한 망상 속에 좀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여론조사를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론조사 안 믿는 세력하고 비슷하게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비슷하다라는 식의 생각이 깔려 있어요. 진짜? 언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론조사는 정말 허접한 방법론이거든요. 네. 과학의 관점, 엄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여론조사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만큼은 있어. 네. 그럼 그 이만큼에 값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따만하게 얘기를 해요. 언론이. 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이 일부러 들어가잖아. 조작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거든. 네. 무시하죠. 거업님 같은 분들은 무시하죠. 쌍무시하죠. 네. 근데 그게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신나가지고 날뛰고 네. 그게 폭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자신감을 부여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더라도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영향 받는다니까. 맞아요. 이게 뭔가 이 정도로까지 추세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는구나. 네. 막 이렇게 그걸 단건의 조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연속성상에 있는 거야.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어떤 조사를 하는 경우와 대단히 조작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질적으로 물론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양적으로 보면 이렇게 스펙트럼상에 있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을 전체로 딱 묶어서 보면 이게 사실을 보는데 도움은 돼. 어느 건 제하고 어느 건 나름대로 참조하고 그러나 이 집단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신화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정말 열받는 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언론은 분석 기사 같은 거 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언론 기사 끝까지 안 읽어. 그리고 나서 뭐해? 유튜브 틀잖아. 그럼 유튜브 틀면 누가 나와? 정치평론가들 나오잖아요. 몇몇 허접한 양반들 나와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네. 첫 번째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지금 뭐 연속된 줄타내기나 이런 게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논거로서 삼기엔 너무나 약한 논거거든. 네. 이 주장으로 점프하기에는 네. 그냥 이거는 딱 어떤 크기로 봐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그 과표집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얘기 의심들은 있지만 그것도 다 증명은 안 돼요. 예. 명백하게 기존의 패턴과 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적어도 탄핵 직전에 윤회에 대한 지지율부터 해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는 여러모로 달라. 너무 튀죠. 예. 근데 탄핵 사건이 보수를 결집시킨 효과는 있지만 중도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효과가 있나? 그럴 리가 없지. 정상적이지 않지. 네. 이런 건 이론적 해석이거든요. 네. 그렇죠? 일어났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가를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논의의 몫이거든요. 네, 네. 이론적인 논의를 다양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마치 기정사실로 놓고 그게 그래서 민주당은 잘못했다. 네. 이런 식의 상당한 정치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건 되게 무책임한 논의거든요. 그 제가 되게 섬찟한 게요. 이게 커다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정치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민주당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 다음에 튀어나온 게 누구예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포용해야 된다. 이대로는 못 이긴다. 이게 딱 하나의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니까. 저는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은근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 이제 주관적으로 선별적 노출을 한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독자적으로라도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거나 예. 아니면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까지 믿지 못하겠으면 이른바 심층 설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연령 집단의 이런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네. 선별해가지고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설문 문항으로 답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 주변에서 정말 비슷한 연령대에 그런 식의 변화가 감지되느냐, 너는 어떤 입장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전체 인구 집단이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 두 개 가지고 비교라도 해야지 그러면. 맞아. 이 수치로 나오는 것과 이렇게 해서 조사에서 나온 것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 아닌지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일치한다면 그래 그럼 뭔가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거 보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추격조사 같은 방법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런 방법 쓰다.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이 이 여론조사가 믿음이 간다면 다음 대통령 대선 후보도 그냥 윤석열 시키면 되겠네. 계속 감옥에서 정치하면 되겠네. 지지율 52% 나오는데 뭐가 무서워? 윤석열로 후보 가요 그러면. 김문수보다 훨씬 낫지 않아? 김문수는 17%밖에 안 나와. 근데 윤석열 52% 나온다며. 윤석열로 가요. 감옥 안에서 정치하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러면 여론조사를 양으로 메꾸면 양이 늘어나면 사실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이렇게 넓히게 되면 이 오차 범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딱 꽂히면 전체적으로는 평균을 내도 대체로 무방한 그런 수치들이 나오지.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체계적인 편향이 발생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예를 들면 뭐 과표집이건 과잉 활성화건 간에 그럴 때는 그 개별이 다 오류들이 있는 조사기 때문에 오류의 합을 평균 낸다고 해서 오류가 교정되지 않아요. 네. 네. 이럴 때는 피해야 돼요. 이 설문조사 결과는 그냥 참조사항으로만 놓고 못 쓰는 거예요. 기각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말 엄밀한 중요한 의미에서의 조작이 아닌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충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긴 있나 본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참고 정도로 삼고 의사결정에는 참고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 굉장히 요동치고 막 정치적인 큰 사건이 터져서 약간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극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특수한 경우에는 여론조사는 정말로 참고용으로만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에 네.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에 관련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예. 그거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있지. 예, 정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들도 딱 그냥 얘기를 듣고 바로 직감적으로 오는 느낌대로 찍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는 참고할 만한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여론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나 다 자기 마음대로 악용을 해버리니까 그렇지. 어느 쪽에서나. 아니 이건 솔직히 명태균보다 심해요. 네. 명태균도 이따위로는 안 했어 여론조사. 솔직히 말하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여론조사 왜 하죠?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찬반의 문제가 아닌데. 네. 예. 이거 헌재 압박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헌재는 여론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퍼뜨리고 있는 그런 거. 이걸 통해서 여론조사를 그걸 입증해서 보여주려고 하지.
근데 압도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비등비등한 것처럼 보여. 그럼 적어도 이 세를 더 키우면 돼라고 이제 확신하게 만들잖아요. 네. 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여론조사 일부 있었어요. 예. 그거하고는 좀 달라. 그때는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막 엄청나게 많았던 때도 아니고 몇몇 기관들만 할 때였었고 네.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화 막 기다리고 있다가 받고 막 이런 식의 상태가 아니었었거든. 그땐 굳이 말하면 응답자리 좀 더 순진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두 건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여론 짐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그리고 압도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아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비슷하게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알아. 이 두 가지가 일치해. 전반적으로 샘플링 돼서 조사한 거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가 일치한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가 물론 헌재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지금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과도한 정치행위였어 라고 느끼게 만들지. 네. 근데 헌재가 그 여론조사 그 영향 받아가지고 판결 내렸겠어요? 그럴 리가. 근데 이거를 마치 되게 뒤집어서 동일히 한 것처럼 네, 그렇게 받아.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 여론조사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들 그냥 내란하고 있는 거 봤는데. 이거 여론조사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놀기는 뭐하니까 그냥 한 번씩 돌려보는 건가? 이게 여론조사 회사도 나중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들은 이거 허가 안 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막 지네 마음대로. 굳이 말하면 이 여론조사는 전 필요 없다고 보지만 네. 이 여론조사를 정밀하고 그래도 잘된 샘플링을 통해서 비교적 대표성 있게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상태의 심리는 우려할 만한 심리인 거야. 네. 네, 왜냐하면 내전 상태인 거니까.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칠 수가 있다는 그 상태라고.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것인가, 보듬을 것인가가 정책적으로 고민이 그렇지. 돼야겠지. 그렇지. 네. 이게 올바른 결론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헌재 판결도 뒤집힐 수 있어. 민주당 잘못하고 있어. 이 얘기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결론이 나오냐고. 이 그릇된 조사로부터. 심지어는 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논의를 약간 유도하는 여론조사들이에요. 탄핵 찬반을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쓸데없는 짓이지. 교수님께서 저번에 우리 언론이 이제는 사실은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태를 보인다. 막 예를 들어서 내란에 대해서 자꾸 논쟁거리로 몰아간다든가. 제가 최근에 이 윤석열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지지율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라든가 탄핵 찬반에서 막 찬반이 거의 붙어나오는 걸 저번에는 한 번은 역전된 것도 나왔었잖아요. 네. 예, 일부 왜곡된 조사에서는 이것도 약간 언론들이 그런 걸 더 많이 보도해 이상하게. 네. 그래서 저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은 사실 태생적으로 특이한 걸 좋아한다. 그런 충격적인 걸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났지 하면서 더 많이 보도하는 것 같아요. 화제성으로. 오늘 이거하고 연관된 거를 제가 발언은 안 했지만 이제 발언하려고 했다가 이제 접어둔 게 뭐냐면 네.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말도 안 되는 또는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한 언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되게 고민스러운데 네. 스스로가 방법론을 검증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일부러 정파적인 어떤 시선에서 불리하니까 안 한 것처럼 비치나? 그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그래 일단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 내하고 흔히 얘기하는 갤럽, 아니면 리얼미터. 네. 솔직히 말하면 갤럽이나 리얼미터 지난 총선에서 되게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여론조사 번역해 가지고 돌려봐서 이제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그나마라도 어쨌든 그런 데들을 대상으로는 그래도 어떤 얘기는 좀 해야 된다라고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아. 네. 너무 대표적으로 문화일보 이런 데. 네. 아니 오늘 52% 나온 것도 당장 나쁜 의도로 한 거죠, 이거는. 예.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가치조차 없어요. 네. 근데 세 번째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생각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어 진짜로. 네. 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나라트가 얘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네. 악의 그게- 평범성이 여기서 기초로 두는 거거든. 맞네. 생각 없음이야. 근데 어떤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생각은 있어. 트래픽은 많아지겠지. 그렇죠. 그 생각. 그거야 그거. 이거야. 네. 네. 요 하나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악을 넘어선 사실은 체계적 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네. 이것까지. 적극적인 부역자로서의 악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의지를 갖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애들보다 더 나쁘다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네들의 다수의 이런 식의 보조가 없었다면, 그냥 그 생각 없으면 몰려가는 언론 보도만 없었다면 나쁜 놈들만 눈에 띄거든, 몇 개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서로 인용 보도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마치 대세를 형성하는 것처럼 만드는 그 티핑 포인트를 누가 해? 그 생각 없는 다수가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거를 그냥 뭐 어떤 특별하니까 언론은 보도해야 되니까라는 식으로 옹을 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사실 나치가 당선되고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다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 없이 지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권력을 잡고 그럼 그렇게 된 거죠. 그 생각 없음의 결합체가 그건 거고, 그것의 극단체가 바로 홀로코스트인 거고요. 근데 웃기게도 그 말했는데 윤석열이 그 얘기했다며.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규탄하고 독자일 것 있다고. 같다고. 네. 그것도 나경원이 또 따라 해줬죠 또. 네, 그걸 또 나경원이 또 옮겼어. 예. 진짜 나경원은 이거 재기불능하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근데 나는 그 뉴스도 되게 흥미롭더라. 그 저기 뭐야 나경원 관련해서 그 뭐 김건희한테 뭐 유영태균이 뭘 했잖아. 그 뭐였지? 명태균하고 김진태가 카톡 대화를 나눴는데 김진태가 이게 2023년 1월인가 그런데 네. 김진태가 명태균하고 모르는 사이라며.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내밀한 대화를 나눴는데 명태균한테 오늘 나경원이 그 당대표 선거 때문에 깝치다가 대통령한테 잘렸는데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잘렸잖아요. 네. 그 잘렸다는 걸 내가 김건희 여사께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신다. 이랬더니 명태균이 더 웃겨. 나도 보내드렸다. 우리 여사님이 정말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소문이 완전 팩트였던 거예요. 김건희는 나경원을 죽도록 싫어한다. 아 근데 김진태도 진짜 아무튼 뭐 진짜 예. 그런 대화를 명태균하고 하고 지금 정말 그 썰이 사실일까요? 뭐. 그 이렇게 그 김건희 부부하고 나경원 네. 부부하고 식사하는데 네. 어머 우리 모두 서울대학 동문이네요라고 했는데 나경원이 이랬다가 그때부터 김건희가 죽도록 싫어한다고. 이게 저는 예. 꽤 신빙성 높은 그 모임이 있었던 거는 거의 맞는 것 같고. 예. 그 안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흘러나온 얘기인데. 네. 실제로 나경원은요. 예. 처음에 윤 정부 들어섰을 때 약간 대면했어요. 네. 기억해 보시면 그때 아직 이제 그 의원도 물론 아니었을 뿐더러 약간 대면했고 특히나 이제 김건희 라인이나 이런 쪽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적어도 뭐 옹호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뿐더러 불편한 기색 같은 게 읽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망가진 몇 가지 계기들이 있잖아요. 뭐 대법관 되는 거 문제부터 남편. 네.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으면서 이제 이제 내가 권력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평생 무관으로 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를 이제 당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원 현재 단계까지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버리게 만든 거지. 네. 돌아버리게 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나치가 된 거야. 나경원 의원 스타일은 제가 개인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예. 흔히 말하면 이제 공주님 스타일을 흔히 그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분 판사한 것도 한 7년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만 잘난 사람이야 원래. 원래 자기만 잘나고 나 말고 더 잘났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여기는 이쁘다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자기가 되게 이쁘다고 취급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주변에서 더 예쁜 것처럼 누군가가 행동하거나 주목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럼 배현진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경원도 애초에 김건희를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예. 궁합이야. 그 자기 지역구 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아이고 예쁘다 어쩜 이리 곱니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자존감을 채우던 사람이. 근데 뭐 나경원 의원에 있겠냐. 대한 그 스타일 평가는 교수님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엄청 얌전하게 하신 게 네. 최강욱 의원이 나경원 의원 평가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래도 되나 싶어요 진짜.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래도 돼. 근데 생기면 다 최강욱 의원 뒤에 숨어야지. 이분이 더 가까이서 본 분이라고. 아니 그리고 공주 대접에 익숙하다는 말이 심지어 욕도 아니잖아. 맞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본인이 그런 걸 왜 우리한테 따집니까? 본인이 그러지 말아야지 먼저. 왜 내가 변명을 해주고 있어? 근데 우리 누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경원 썰 얘기하다가 넘어갔어요. 아니 원래 원래. 주제가 뭐였지? 원래 이상민이었죠. 이상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관련 문제로 넘어갔고 이제 예. 생각 없음으로 넘어갔고. 근데 나경원이 생각났어요? 왜냐면 요즘에 그 추운 날 그 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 봤는데 예.
아, 이제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낫지 얘기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 완전히 그냥 생각 없음의 단계로 맞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나경원은요. 네. 그러니까 생각 원래도 없음으로 없었지만. 가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말이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의 말본새나 말의 내용이 더 이상해져요. 네. 내용이 생각 없음으로 점점 가니까. 없어지고. 그렇죠. 네. 와, 이상하더라고. 진짜 요새 나경원 의원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표정이나 말의 내용이 과거도 아니야. 얼마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이상한 사람 됐어. 진짜. 네. 네. 우리 그 지난번 게릴라 살롱에서 컬티시라는 거 하면서 이제 방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방언은 어떤 이렇게 조음된 어떤 언어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제 이렇게 그렇죠. 발산하는 거라고요. 예, 예. 지금 저기 이쪽 국민의힘 계열 쪽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구구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개별 이야기가 조음된 얘기가 아니야. 명확히 발음되고 명확히 조탁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논리도 아니고 그래서 개소리인 건데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돼. 그게 뭐야? 그게 뭐지? 그게 뭐냐?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네. 아, 그 하나의 뜻으로 그냥 다 알아듣는 거구나. 그렇죠. 네. 네.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예. 그러므로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하지만 본인들끼리는 됩니다. 예. 예.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공통의 가치로 예. 예. 그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뭉치게 하듯이 시진핑 탄핵. 그렇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람들이야 정말. 아니 이거 진짜 전 국민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거 한번 해야 돼. 진짜. 네. 자, 다음은 네. 저는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예.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되게 무서운 결정을 무섭다기는 겁나는 결정일 수도 있겠는데. 과감한 결정을 낸 맞아요. 거죠. 네. 예. 저는 사실 무서울 것 같거든. 네. 뭐 무서워? 막 안정권이 와서 때리면 어떡해. 안정권은 그럴 깡따구가 없어. 하긴 광주시장이니까. 의외로 되게 이상한 데서 무서워하는구나. 안정권 무서운 사람이야. 욕을 달고 살더라고. 예. 순간에. 그게 뭐가 무서워? 욕 달고 사는 사람은 많아. 아무튼 무섭겠나? 아, 맞다. 욕을 달고 사는구나. 안 무서운데? 안 무섭잖아. 무슨 사이지?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만만해? 만만해? 않죠. 만만하진 않고. 아 순간 욕할 뻔했어. 너 내가 만만해? 전 대부분의 사람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급히 말 돌리네. 거의 드리프트 하듯이 말 돌리는데. 안정권이 그래도 무섭긴 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아마 이번 주말일걸요? 안정권이 네. 그 광주도청 광장인가? 네. 네. 원래 이제 도청 옛날 옛 도청 그러니까 광장. 거기 뭐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구도청 광장인데. 예. 거기다가 지금은 미친놈이 민주광장입니다. 예. 거기다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다행인 거죠. 예, 다행이죠. 다른 집회는 경찰 신고면 되는데 그런 도청 광장은 사실 그래서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죠. 네. 지자체가 승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유지죠, 시유지. 예. 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불허를 한 거죠. 네. 예. 저런 반민주주의자들에게는 도청 광장을 열어줄 수 없다. 네. 이게 엄밀히 말해서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제인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반려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불허라고 썼지만 불허가 맞긴 하나 엄밀히 말하면 허가에 대한 반대로서의 불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잘 해주신 것처럼 이게 경찰에게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질서 유지 목적을 어긋나는 것만 아니면 그냥 그 신고를 받아주는 방식하고는 또 다르게. 네. 이건 시의 공공공간이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이제 지자체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신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네, 저는 대단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집회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근본 자유로서 존중돼야 된다고 보고 정파적 견해와 상관없이 맞아요. 이거는 그 신고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의 선이 어딘가 이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안정권 같은 극단적인 그 미치광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네. 내란에 찬동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런 집회여도 사실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꼭 이런 극단적 극우 유튜버가 아니어도. 네. 예를 들어서 내란에 찬동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집회도 민주주의 원칙과 약속을
깨는 그런 집회잖아요. 대란 선동 집회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탄핵 반대 집회까지는 정치적 연애 표현에 그건 해당한다고 괜찮다? 봐요. 네, 아직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탄핵 뒤집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그거는 문제가 거의 내란에 준하는 일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네. 탄핵 반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하면서 하는 폭력 행위가 문제인 거지. 그 과정에서 왜 돌아가신 분들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깔려가지고. 특히 박근혜 때도 실제로 돌아가신 오늘도 한 분 돌아가신 거 또 나왔었잖아요. 지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앞 맞아요. 집회에서 네. 자기들끼리 막 깔리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생긴 문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집회 안전 관리 관점에서 경찰이 그냥 뭔가 좀 해야 되는 정도의 문제이고 거기서 나오는 폭력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 금요일 날 보통 하는 얘기 어그로 끌기잖아요. 네. 자기가 마치 자신 있게 막 그 왜 이 얘기가 저는 나온 게 니들 정말 그거를 광주 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광주를 부정하는 얘기를? 네,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네, 안정권 같은 애들이 거기 가서 혹시라도 맞으면, 맞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신나게 또 난리가 나죠. 슈퍼챗 이제 네. 얻고 뭐 하고, 네. 장사해 그냥 주는 놔두면 신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른바 양수겸장이라고 생각한 거 한 거라고. 네. 진짜 나쁜 놈들이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활동 범위가 넓은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 반려한 게 잘한 거네 그럼. 그렇지. 싹을 잘라버려.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저는 약간 이런 류의 극우 유튜버들은 어디서도 집회를 못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 도청 광장 옆에서 집회한대요. 네. 왜냐면 거기 도로는 경찰 신고만 하면 되는 거라.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저도 이 기사 보면서 마음 아프게 많이 해왔대 이미 저 도청 광장 주변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집회도 많이 해왔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은근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네. 작심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되게 많아서 혹시라도 언론이 막 아니 집회 자유 뭐 이 민주의 성지에서 이 집회 자유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거 모순 아니냐. 또 이따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왠지 내일 그런 보도 나올 것 같아. 네. 네, 저는 그런 게 혹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분은 충분하고 엄밀한 선을 그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 내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아니 저는 좀 슬픈 얘기인데 내일 왠지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문화일보 이런 데서 아니 너네들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퀴어 축제 반려했을 때 그날 일을 쳐놓고 이거는 왜 반려하냐 이런 기사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랑 이걸 동격으로 놓고 생각한다는 것 그렇지. 자체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웩슬러 지능 검사 받아봐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 뭐 여기 속에 뇌가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나올 것 같아. 아무튼 강기정 시장이 오랜만에 뉴스에 좀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얼마 전에 그 설날 때 한 번 또 이렇게 약간 입소문을 탔죠. 거기에 이제 보면 전일 빌딩이라고 그 기총소사가 있었던 헬기, 되게 유명한 도청 바로 옆에 있는 맞아요. 건데. 그 총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죠. 총알 구멍. 네. 그래서 그 거기다가 이렇게 쭉 세로로 플래카드를 걸어서 이제 설날 인사를 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일어설날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메시지였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침울할 때 네, 일어서자 이런 네. 얘기를 설날과 함께 해가지고. 아이디어 좋았어. 강기정 네. 시장이 의외 센스가 있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 약간 필받아 하신 거 같아요. 칭찬 좀 그거는 받아가지고. 실무자가 했을 거 아니야. 네. 실무자가 잘하면 장이 원래 이득을 보죠. 뭐 이런 필은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저기 전일 빌딩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저기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기념관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맞아요. 네. 여기 우리 TBS 초기 시절에 5.18 특집으로 저희가 가지고 이제 촬영도 하고 그랬었어요. 기억나네요. 당신은 안 갔어. 교수님만 혼자 가서 하고 오셨었죠. 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참 천둥 벌거든요. 콧물 찔찔 흘리고. 요즘에 콧물 누가 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권순표 국장이 그렇대. 그 썸네일 보니까. 콧물의 상징이 돼서 요즘 코실금이라고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너무 웃기다. 아무튼 정말 이 싸움이 진짜 좀 길고 지난합니다. 많이들 지치실 거고 나 어떡하겠어. 그 나중에 저기 편집하시면 여기다 이렇게 콧물 그려주세요.
그 천둥 벌거숭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솔직히 반박을 못 하겠는 게 거기 저 진짜 천둥 벌거숭이였어요. 아니라는 말을 도저히 못 하겠다. 자, 넘어갑시다. 네, 이제 네. 소담소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소담소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온다고 말하겠다는 거죠. 예. 아니 정 장군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네. 많이 좀 뭐랄까 삿된 말로 무서워서 지렸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 장군님 도끼 눈 뜨실 때마다 살짝 지렸어요. 네, 네. 저기서 보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기분 나빠하던데 정작 얼굴에 보니까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 그냥 미치겠다. 예. 아직 안 가셨어요, 정 장군님? 네, 저기 계시는데요. 내 눈에 안 보셔 난 가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방금 말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드시고 계셔가지고. 네. 가짜로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들려요 혹시? 근데 확실한 건 정유정 박사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뭐 방금 이렇게 말을? 이러고 먹어? 진짜로 못 드셨어. 진짜로 못 드셨어. 진짜 그래? 다행이네. 자, 그럼 저희 화장실 갔다 물 좀 따라가지고 와서 소담소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다녀오세요.